나사가 밝힌 기록에 따르면 폐기물 봉투를 한 96개 정도 달에다가 버리고 왔다고 해요. 5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그럼 문득 궁금한 거예요. 달까지 갔던 그 미생물들이 달의 척박한 환경에서 50년 넘게 죽지 않고 살고 있을까? 최근 들어서 달의 우주 정거장을 새롭게 건설하는 이런 미션이 한번 다시 열어보자, 연구를 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은하들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진배입니다. 달에 갔던 우주인들이 전부 다 버리고 왔죠. 1969년도에 아폴로 11호를 시작으로 해서 중간에 실패했던 13호 빼고 11호, 12호, 14, 15, 16, 17호까지 총 6번에 걸쳐서 달에 갔다 오거든요. 이제 그때마다 매번 달에다가 우주인들이 쌌던 대변, 소변 이런 거 다 이제 버리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사가 밝힌 기록에 따르면 그 인간의 토사물, 음식물 쓰레기, 그다음에 대변, 소변에 담긴 똥 주머니라고 할 수 있는 폐기물 봉투를 한 96개 정도 달에다가 버리고 왔다고 해요. 어린아이 하나쯤은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꽤 큰 가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폴로 미션 때 찍었던 사진들 몇 개 보면 착륙선 옆에 뭔가 하얀 가방이 하나 이렇게 덩그러니 버려져 있거든요. 이제 그 안에 우주인들이 여행 동안 먹고 싸고 했던 그 모든 폐기물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대단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당연히 최대한 탐사선의 질량이 가벼울수록 좋으니까 굳이 필요 없는 우주인들의 대변 같은 걸 싣고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달에 착륙했던 우주인들이 착륙선을 띄워서 지구로 돌아와야 하는데 만약에 불필요하게 대변, 소변 같은 걸 다 모아놓고 실어서 오게 되면 조금이라도 그 탐사선의 무게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무거워진 탐사선을 띄울 때 연료가 많이 들 거고요. 그런 거를 다 줄이기 위해서 이왕이면 굳이 불필요한 내가 거기서 먹고 싸고 한 건 다 갖고 올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달에다가 버리고 온 겁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아르테미스 미션이나 아니면 루나 게이트, 달의 우주 정거장을 새롭게 건설하는 이런 미션이 거론되면서 아폴로 미션 당시 우주인들이 버리고 왔던 폐기물을 한번 다시 열어보자, 연구를 해보자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제 벌써 달에다가 버리고 온 지도 5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그럼 문득 궁금한 거예요. 인간의 대변이란 건 결국에 그 절반 정도는 다 미생물, 균이고요. 그 안에는 1000마리 가까운 미생물들, 1000종 가까운 애들이 살고 있을 겁니다. 혹시 지구에서 사람의 몸이라는 우주선을 타고 달까지 갔던 그 미생물들이 달의 척박한 환경에서 50년 넘게 죽지 않고 살고 있을까? 이거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죠. 만약에 미생물들이 달에서도 생존하는 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머지않은 미래, 달이 됐건 화성이 됐건 그 미생물들의 아주 뛰어난 생명력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거나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미생물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묵혀있을 그 똥 주머니를 다시 열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이번에 준비가 되고 있는 아르테미스 미션 자체가 정말 대변 주머니를 열어보는 일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긴 한데요.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아르테미스 미션 자체는 달의 남극이나 북극에 가는 걸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의 남극이나 북극에 가야 그 속에 얼어있는 얼음, 물 같은 걸 연구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문제가 아폴로 미션 당시에 우주인들이 갔던 주 착륙지는 지구와 교신이 용이한 달의 앞면, 얼굴, 중심부였어요. 달의 북극이나 남극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굳이 선배들이 버리고 간 배변 주머니 확인하려고 이 예정된 아르테미스 미션의 착륙 예정지를 바꾸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계획이 바뀐다면 이제 두세 번 가고 나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사실 아는 건 그리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아폴로 착륙 미션들이 착륙했던 포인트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선배들이 남기고 간 착륙선의 모듈이라던가 실험 장비라던가 아니면 여러 부품들의 흔적은 달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궤도선으로 다 확인이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대략 선배들이 여기에서 활동했으니까 이쯤 어딘가에다가 자신들의 응가를 남기고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가서 몇 발자국 뒤져보면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지구에서 달을 보면 항상 방아 찍고 있는 토끼의 거뭇한 실루엣이 보이는 앞면만 보여요. 그래서 애초에 달의 앞면, 뒷면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인 거죠. 지구에서 봤을 때 보이는 달의 절반을 앞면, 지구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볼 수 없는 달의 등짝을 달의 뒷면,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달은 지구 주변을 한 달 정도, 30일 정도 주기로 공전을 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게
달 자체가 스스로의 자전축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자전주기도 얼추 한 달 정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구고 제 주먹을 달이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이 달이 자전은 안 하고 공전만 한다면 계속 방향이 고정된 채 이렇게 돌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놓이면 앞면도 볼 수 있고요. 이쪽에 놓이면 지구에서 달의 옆면도 볼 수 있고요. 뒤로 넘어가면 달의 뒷면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달이 공전하는 동안 같은 주기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90도를 도는 동안 달 자체도 90도를 회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구에서 봐도 계속 같은 면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비슷하다라고 해서 동주기 자전이라고 불러요. 하나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이 너무나 달이 특별하다, 어떻게 우리 달만 공전 주기랑 자전 주기가 딱 맞냐, 이거는 달이 인공 구조물, UFO다, 이런 음모론으로 막 확장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주기 자전은 우리 지구의 달에게만 벌어지고 있는 특별한 현상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태양계에서도 목성 주변의 위성들, 토성 주변의 위성들 너무나 흔하게 발견되는 현상이에요. 동주기 자전 자체는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현상이니까 그것만 가지고 달이 무슨 인공 구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또 제가 정말 재밌게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강연장에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나사는 달의 뒷면을 공개하지 않고 있냐, 왜 달의 뒷면을 숨기고 있냐, 달 뒷면에 뭐 외계인 기지 같은 게 있어서 꽁꽁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당황했던 게 뭐냐면, 달 뒷면 사진은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 우리가 숨긴 적이 없는데 왜 숨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구에선 당연히 달 뒷면 볼 수 없죠. 하지만 달 주변에도 지구 주변의 인공위성처럼 계속 앞뒤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궤도선, 탐사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들을 활용해서 이미 한참 전부터 달의 앞면도 찍고 달의 남극, 북극도 찍고 달의 뒷면도 다 찍고 있어요. 그래서 달 사방에, 전역에 달 표면 지도는 이미 한참 전에 소련과 미국에서 다 완성을 해놨고요. 이미 유럽이 됐건 뭐 여러 나라들에서 달의 지도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달 뒷면은 우리가 숨긴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UFO가 곧바로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는 UFO라는 용어 자체를 좀 바꿨습니다. 우리가 UFO라고 하면 미확인 비행 물체라고 하다 보니까 진짜 어떤 물체가 인공적인 어떤 동력을 이용해서 비행하고 있는 신기한 외계인 우주선, 이런 생각으로 뻗어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정체를 확인하지 못한 어떤 대기 중의 현상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진짜로 어린아이가 잃어버린 헬륨 풍선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중에 일부는 진짜 몰래 지나간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가 다 UFO가 있다고 해서 외계인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때 당시 청문회에서도 인정을 한 건 뭐냐면, 외계인이 왔는데 외계인의 존재를 숨겼다가 아니라 UFO, 확인하지 못한 비행 물체들이 간간히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이 미 공군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바로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거를 인정을 한 거예요. 공군 비행사들이 당시에 정확하게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어떤 그냥 현상들이 간간히 목격이 되었다, 이것이 외계인이어서 외계인을 숨기려고 보고를 안 했다가 아니라 그냥 공군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군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보상의 이유로 이거를 확인하기 전까지 보고하지 않은 케이스들이 몇 개 있었을 뿐이다 라고 이제 그냥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UFO라고 안 하고요, UAP라고 불러요. 미확인 대기 현상이라고 해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외계인이란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도록 객관적인 방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청문회가 나름 의미가 있었던 게, 실제로 UFO라고 부를 때까지만 해도 과학자들도 그냥 사이비 취급했어요. 별로 과학적으로 이걸 통계적으로건 아니면 과학적으로건 연구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네이밍 자체를 어떤 미확인 대기 현상 이런 식으로 바꿔서 우리가 딱 연구를 하게 되면 뭔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도 부담스럽지 않게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이 미확인 현상을 과학적인 틀 안에서 한번 체계적으로 연구해보자 라는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그런 청문회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지구에서 보고 있는 달의 앞면은 하얀 달 원반에 거뭇한 뭔가 넓게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그 거뭇한 영역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토끼가 방아 찍고 있다 뭐 이런 그림을 상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달 뒷면으로 가면 놀랍게도 우리가 거뭇한 달의 바다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훨씬 울퉁불퉁한 크레이터로 가득하고요. 대부분의 지형이 더 밝은 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냐면,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달의 앞면은 지구와 달 사이 공간이 좁을 테니까 운석 충돌이 적다. 반면에
지구를 등지고 있는 달의 등짝, 뒷면은 텅 비어있는 우주 공간을 향하고 있을 테니까 운석이 더 많이 날아올 것이다. 그래서 운석을 더 많이 얻어맞은 달의 뒷면에 울퉁불퉁한 크레이터가 많은 거 아니냐,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달과 지구 사이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 사이 공간 되게 넓거든요. 달과 지구 사이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예요. 지구 지름이 12,000킬로미터이니까 지구와 달 사이에 지구가 30개 들어갑니다. 엄청 멀어요. 우리가 달을 너무 가깝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사실 절대적인 거리로 보면 달도 되게 멉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달의 앞면이건 달의 뒷면이건 운석에 떨어지는 정도는 그리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대체 무슨 차이가 이 달의 앞면과 뒷면의 차이를 만들었느냐,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달의 앞면에서 보이는 거뭇한 방아 찧는 토끼 실루엣 있잖아요. 달의 바다라고 부르는 그 영역은 대부분 최근에 지하에서 뿜어져 나온 마그마가 달 표면을 덮어버린 겁니다. 달 땅 밑에 존재하고 있던 마그마가 어떤 모종의 이유로 표면 바깥으로 막 뿜어져 나왔고요. 걔네가 이제 울퉁불퉁했던 표면을 다 매끈하게 덮어버린 거죠. 우리 지구도 현무암 같은 돌멩이 보면 되게 까맣잖아요. 마찬가지로 달 내부에 현무암 성질을 갖고 있던 마그마들이 막 뿜어져 나왔고, 그 거뭇한 마그마가 굳어서 매끈매끈하고 낮은 지대의 평탄한 마그마 지대가 만들어졌다라고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지금은 달에서는 화산 폭발은 없습니다. 다만 지질학적인 증거들을 보면 비교적 최근까지 한 10억 년 전까지만 해도 달에서 화산 폭발과 마그마 분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게 1998년도에 나사에서 보낸 달 탐사선이 하나 있습니다. 프로스펙터라고 한 탐사 로봇이 있는데, 얘가 이제 어떤 관측을 하게 되냐면 달 전역의 지도를 쭉 그리면서 달 표면의 암석 성분의 지도를 쫙 파악을 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지구에서는 보기 드문 방사성 분기를 하고 있는 되게 희귀한 원소들이 유독 거뭇거뭇한 달의 바다를 중점적으로 모여있더라 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칼륨이라는 원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 원소 기호로 칼륨은 K, 그 다음에 인은 P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지구에서 보기 드문 원소다라고 해서 레어 얼스 엘리먼츠 REE라고 불러요. 이 원소들을 모아가지고 재미삼아 뭐라고 부르냐면 KREEP라고 해서 크립이라고 부릅니다. 약간 언어 유인데요, 그 되게 이상한 원소다라고 해서 크리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크립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 희귀한 원소들이 달 표면에 어디에 분포하는지 이제 지도를 그린 거죠. 그랬더니 재밌게도 이 독특한 원소들이 달 표면에서 달의 바다 주변에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리고 재밌게도 달 뒷면에서도, 달 뒷면엔 바다가 없잖아요. 근데 유독 딱 한 곳에서만 이 크립 원소들이 모여있는 걸 발견한, 그게 어디냐면 달의 뒷면에서 남극을 가면 꽤 커다랗게 달이 움푹 파여있는 분지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달 남극 에이트켄 분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크기의 분지냐면 지름만 2000km 가까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엄청 거대한 충돌이 오래전에 달 남극에서 벌어졌고, 그게 지금의 분지를 만들게 아닐까라고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천문학자들이 아주 그럴싸한 시나리오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억 년 전 혹은 30억 년 전쯤에 아주 거대한 충돌체가 달의 남극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대한 분지, 충돌 분화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충돌의 결과로 달 내부의 물질도 요동쳤겠죠. 그래서 달 내부의 멘틀, 핵 같은 그런 물질들 일부가 충돌의 정반대 방향으로 쏠려갑니다. 그래서 에이트켄 분지 정반대 방향에 달의 거뭇한 토끼 형체, 달의 바다가 쫙 있거든요. 이 충돌 분화구의 정반대 방향으로 방사성 물질들이 일제히 쫙 쏠리면서 달의 앞면 쪽으로 몰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사성 물질들은 스스로 방사성 붕괴를 하면서 엄청나게 뜨거운 지열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땅 자체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안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기도 쉬울 것이고요. 충돌을 하더라도 마그마가 분출될 가능성도 높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운석이 떨어지고 있지만 달의 등짝, 뒷면은 마그마의 분출 없이 그냥 상처만 남기고 있는 그런 크레이터로 울퉁불퉁 가득하지만, 달의 앞면,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달의 앞면은 충돌 결과 마그마가 쉽게 뿜어져 나오면서 마그마가 매끈하게 달을 덮어버린 그런 지금의 거뭇한 지형이 된 게 아니냐라고 지금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안타깝지만 지구처럼 달의 내부 역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진 못합니다. 다만 지금 추정하고 있기론 달 역시 지진파 탐사를 해봤을 때 내부에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고 핵이 있다라고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죠. 사실 지금 달의 꼬라지를 보면 다시 새로운 화산 활동이 벌어지는 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미 대부분의
멘틀 활동 이런 게 다 죽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달에서 새로운 화산 활동이 벌어지는 게 아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남극 분지를 만들었던 것에 버금가는 격렬한 충돌이 한 번 더 벌어진다면 뭐 자연적인 화산이 아니지만 그런 마그마 대분출 사건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겠지만 혼자서 여드름 같은 게 터져가지고 폭발하는 그런 화산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서서 50여 년 전에 선배들이 갔던 거는 달에 잠깐 하루 이틀 정도 방문해 있다가 거기에서 잠깐 샘플 모으고 실험들 하고 지구로 돌아오는 미션이었어요. 달에 체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찍목하고 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번 진행되고 있는 아르테미스 미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뭐 한 달 가까이 달 위에서 사람들이 체류하고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즉 본격적으로 지구가 아닌 달에서 사람들이 장시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지를 만들겠다는 거죠. 계획 중에 하나로 되게 흥미로운 게 뭐가 있냐면 루나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지금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우주 정거장 있잖아요. 똑같은 우주 정거장을 지구가 아닌 달 곁에다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주 정거장도 우주인들이 우주 정거장에 가서 뭐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가까이 거기서 살다가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예 우주인을 달 주변의 우주 정거장에 체류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뭐 1년, 2년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매번 사람을 달에 보낼 때 지구에서 꾸역꾸역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달 주변을 돌고 있는 그 우주 정거장에서 살짝 착륙선 하나 내려보내면 그러면 더 쉽게 왕래할 수 있겠지. 그러면 루나 게이트웨이에서 근무하던 우주인이 잠깐 착륙선 타고 달 표면에 갔다가 거기서 일주일 정도 실험하고 다시 그거 타고 루나 게이트웨이로 올라오고 그런 식으로 계속 달 궤도선과 달 표면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을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당연히 이제 실제로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생각했을 때 달 표면에는 지구에서는 보기 어려운 말 그대로 희귀한 성분이다라고 해서 히토류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요새 뭐 반도체니 뭐니 할 때 나오는 그 주요 성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달에 되게 많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오면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쓸 수 있겠죠. 다만 다행일지 불행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아폴로 미션이 한창 진행되던 당시에 많은 나라가 달이든 소행성이든 지구 바깥에서 채취한 자원을 한 국가가 독점적으로 쓸 수 없다. 이건 인류가 공통으로 써야 할 공동의 자산이다 라고 하는 취지로 조약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자원 채취가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활용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달 표면을 보면 되게 독특한 하얗게 무언가 소용돌이 치고 있는 이상한 패턴 같은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약간 해나 그린 것처럼 되게 아름답게 소용돌이 치는 패턴들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말 그대로 소용돌이, 스월이라고 합니다. 스월. 그래서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몇 가지 가설은 있어요. 우리가 탐사를 해보니까 소용돌이 주변의 달 지형이 자기장이 조금 강하게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자기장과 연관된 현상이 아닐까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달에도 소행성이나 해성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소행성이나 해성에 포함되어 있던 전기적으로 전기를 띠고 있는 이온 입자가 한 지역에 많이 떨어지는 거죠. 걔네가 거기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하얀 어떤 무늬를 만들었고 이온이 많이 쌓이니까 자기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가설이 가능합니다. 또 반대로 그게 아니라 애초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기장이 강했다. 그래서 자기장이 강한 지역을 따라서 주변에 떨어진 소행성과 해성의 입자들이 여기에 많이 모였을 거다라는 가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장이 강해서 이게 생긴 건지 아니면 이게 생기면서 자기장이 강해진 건지 그 선후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가 않아서 두 가지 가설이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달 자체는 지구처럼 강한 거대한 자기장으로 감싸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에서 날아오는 태양풍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달 표면이 다 태양풍에 불려 날아가고 있습니다. 엄청 척박한 거죠. 그런데 이 소용돌이 주변만큼은 주변보다는 비교적 더 강한 자기장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태양풍으로 인한 피해를 덜 받아요. 태양풍에 의한 풍화의 정도가 약한 거죠. 실제로 지질학적으로 봐도 더 잘 살아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달 표면에 가서 기지를 짓는다고 할 때 이 달 표면엔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태양풍으로 인한 피해 역시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왕이면 이 달 소용돌이가 있는 조금이나마 달 자기장이 강한 지역에다 기지를 짓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식의 고민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우리가 달에 기지를 짓고 사람들을 장기 체류시키려고 하는 고민들을 쭉 하다 보니까 요즘 들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지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글쎄요, 전 재산의 30%를 깨트려서 달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달에 가는 거 정도의 경험이라면 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달에 가는 게 확실히 보장이 된다면, 중간에 사고 나서 달에 못 간다는 게 아니라면 저는 충분히 깨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달에 가본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해외여행 갈 때도 그 나라에 가서 무언가를 특별히 해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어떤 낯선 공간에 가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정말 달에 가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있어서 가서 뭐 사진도 몇 개 찍고 흙도 몇 개 만져보고 이런 것만 하더라도 전 충분히 좋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가끔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사람의 욕망이라고 해가지고 성욕, 식욕, 수면욕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로 어떤 낯선 세계에 대한 모험 욕구, 탐구 욕도 사실은 더 고차원적인 욕망으로 하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목숨보다 앞서는 탐구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욕망이 우리 어딘가 마음속에 숨어 있다면 그게 발현만 된다면 좀 무모할지 몰라도 달, 화성 이런 거 가는 것도 충분히 해보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